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아슬아슬하죠, 그죠?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장이 어제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완전히 맛이 가는 듯한,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럭저럭 플러스권에서 마감됐으니까, 그나마 약간 한숨 돌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오늘도 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시장은 아예 이제 포기하고 아예 아래쪽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래도 일단은 버텼으니까. 우리가 어제 예상했듯이 미국 시장이 그 전날에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어제 간밤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루 정도야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좀 반등해 있지 않겠냐. 문제는 반등을 있을지 몰라도 되돌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과연 그 갭을 메꿀 거냐. 그거는 의문이 되지만 하여간에 약간의 되돌림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죠.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는 그래도 상승세로 그저 출발했습니다만은 점점 마이너스가 돌아서면서 2,700만 점 무너뜨렸죠, 그죠? 특히 외국인들이 또 오늘도 매도했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10시 한 반 이후에 마이너스 되는 걸로 봐서는 아이고 오늘을 고비를 해서 결국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다시 또 슬금슬금 버텨가지고 개인들이 좀 사긴 했습니다만 슬금슬금 버텨가지고 그래도 마감가는 플러스로 마감되었습니다. 플러스로 마감되어봤자 4.53%의 플러스니까 그다지 상승폭이 강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거의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라고 해봤자 오른 걸 찾는 게 빠를 텐데 LG엔솔 오늘은 배터리가 많이 올랐네요. 삼성 SDI, LG화학 그죠? 그다음에 포스코도 올랐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별볼이 없습니다. 지수가 올랐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미비한 모습이죠. anyway 지수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고 플러스로 마감됐고 일모로 봤어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기준선 지지, 그죠? 지지됐죠. 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더. 네. 하루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종의 뭡니까? 상승 추세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연명하고 있는데 연명. 그죠? 연명. 완전히 마치 갈라 그러다가 꼴딱꼴딱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연명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제 경험상으로 봐서, 연명하고 있다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연명 간당간당 지진선이, 예를 들어서, 지지선이 간당간당하게 버티다가, 결국은 연명하는 듯 했다가, 결국은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지금은 틀렸다라고, 하루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우리가 봤듯이, 지지선, 아껴도 기준선 버텼고, 그러니까 하루 더 보자. 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연명이 상승 추세의 연명 상태가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걸 결국은 다음 주간 어떻게 하나 이 연명이 끝나지 않겠냐. 라고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물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와 관련되는 지수는 팔아라.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이때까지의 우리가 수많은 차트를 보았던 그런 경험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기준선이죠. 기준선이 지지되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그럭저럭 지지되긴 했습니다만은 경험적으로 봐서 이게 여기서 지지되고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지되고 돌아설 현재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이 근력 흐름에 걸렸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100%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이게 과연 지지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루만 더 보자. 그죠? 지수로 봐서는 하루만 더 보자가 되겠죠. 그죠? 하루만 더 보자. 그래서 코스닥은 선방했죠. 그죠?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놈과 구름 아래쪽에 있는 놈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그래도 구름 이만큼의 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0.73%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뭐 기준선거 느리지 않았고 우행스핀도 택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구름 위에 있을 때 비해서는 좀 상황이 악화됐지만 그래도 지금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근처에서 뭐 구름 밑에서 달랑달랑 달려가지고 연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구름 코스피 다시 코스피지수 어떻습니까? 구름 밑에 달려가지고 달랑달랑달랑 연명하고 있는 거죠. 기준선에도 달랑달랑 걸려있고, 그러니까 아슬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아슬아슬하다. 이상현 날짜님은 며칠 아픈데 증상 코로나 같은데 검사는 계속 음성이네요. 아이고, 그거 검사란 게 뭡니까? 그 TV에서 해보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뭡니까? 딴 데 좀 정확한 뭐 PCR이나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름대로 치료를 받든지 약을 받든지 그렇지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요즘 워낙 온 천지에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아프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이야기 간에 결국은 시장 아슬아슬하다. 하루만 더 보자. 코스닥은 좀 해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러드 원화 환율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여기에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달러드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역시 우리나라 달러드 원화 환율도 5원 60전 상승했죠. 이유가 뭡니까? 달러 인덱스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지금 요 전고점 그죠? 전고점 다시 볼까요? 전고점 여기 전고점이었는데 여기 전고점이었잖아요. 그죠?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전고점 넘기고 99.9일이니까 99.91이니까 거의 이제 뭡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100 근처까지. 그죠? 100 근처까지도 갈지 모른다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달러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 그러니까 간밤에는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올릴 거라는 자산 줄이겠다는 대세대표 축소에 대해서 시장에서 충격이 좀 사라지면서 미국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 달러 금리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금리 상승세, 달러 인덱스 상승세 이런 것들이 달러 대 원화 환율에도 상승세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우리는 전반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꾸준한 채널 안에서 그죠? 채널 안에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하려면 구름 밖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죠? 구름 밖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혹은 기준선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준선 밑에 있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다시 기준선으로 또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달러 대 원화 환율만 봐가지고야 시장에는 호재가 될 이것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호재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냐.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거래소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그죠? 그다음에 채권 그죠? 채권 선물도 팔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를 줄여가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우리가 그저께입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또 내려왔고 구름이 또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다 팔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어제 하루 떨어졌고요. 오늘도 간밤에도 역시 마감 기준으로 0.11%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따랐으니까 앞으로 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가는 이런 소위 말해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왔다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러니까 약간의 되돌림. 그렇죠. 여기 이 되돌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구름도 두텁고 구름이 또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우리는 매도일 수밖에 없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그래서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섹터별로 봐서 반도체는 별 볼이 없지만 그래도 뭡니까? 이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는 그래도 구름 안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비슷하기로 코스닥과 비슷하죠. 그죠? 코스닥과 비슷하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굳이 말한다면 코스피하고 비슷하죠. 그죠? 코스피는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고 얘는 구름 안에 있고 그죠? 그게 차이가 되겠죠. 자, 일단 간에 나스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구름 밖에서 놀 때에 비해 가지고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상하이 지수 어제 말씀드렸듯이 별부에 없고 이거는 우리는 별부에 없죠. 별부에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WTI 유가 그죠? 유가는 제가 주장했듯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이렇게 옆으로 때리면 그 45도 각도로 내려오면은 되게 뚫리는 경향이 많고 그러니까 후행스팬도 뚫리고 유가도 떨어질 거다 했는데 지금 구름 근처에 달랑달랑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달랑달랑 걸려 있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고 저희 공급에 대한 중국이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서의 수요가 축소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사라졌다는 것이 약간 좀 낮아졌다는 것이 유가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도 설명이지만 어쨌든 간에 차트로 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야금야금 이제 구름만 무너뜨리고 나면 앞으로 예를 들어 당장 여기서 얘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유가가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얘가 이렇게 되거나 뭐 오르더라 이렇게 되거나 어떤 경우더라도 이렇게 되거나 어떤 경우더라도 구름 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준선 무너뜨려서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서 나왔어. 얘는 곧 구름 밖으로 나와. 그러면은 WTI는 어떻게 할 것 같다고요?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금도 얘가 지금 현재 후행스팬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후행스팬을 타고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조금이라도 꼴까닥 주가가 밑으로 움직이면 금값이 밑으로 움직이면 이렇게만 되면 얘도 후행스팬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구름과 후행스팬과 모든 것이 다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그다지 좋은 양상은 아니지 않겠냐. 그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뭐 여기서 우리가 매도, CCI가 말한 대로 여기서 매도, 매도라고 했어요. 매도. 여기서 CCI가 말한 대로 여기서 매도한 이후에는 잘 빠지고 있으니까 CCI대로 매도한 것이 잘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이상이 더 날자. 파동의 길이는 각 파동의 길이가 비례적 성격이 없나요? 즉 특정 파동이 유난히 길어질 수도 있나요? 예? 입니다. 파동의 길이. 파동의 길이인데, 파동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밝은 데서 이야기합시다. 파동의 길이인데, 문제는 우리가 엘리어트 이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가장 이론적인, 엘리어트 이론에서의 하나의 허점이라 그럴까? 약점이라 그럴까? 이 뭐냐니까,
파동을 연락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어트. 자, 올라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세 개 내려간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문제는 파동을 연락에 설명하면서, 문제는 정작, what is wave? 파동이 뭐냐? 파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파동이라는 게 뭐냐? definition. 파동의 정의가 없어요. 파동이 뭐냐? 파동에 대한 정의라는 데 안 들어오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이게 파동이야. 라고 그냥 파동이 이게 파동인지 너 알고 있지? 아 이게 파동이야. 라고만 말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파동이려면 어떻게 돼야 파동인지, 전 저점 대비해서 5% 올라야 파동인지, 10% 올라야 파동인지, 예를 들어 기간적으로 봐서 한 달 움직여야 파동인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움직여야 파동인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파동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파동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파동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이라면 하락 파동인데 이 다섯 개의 파동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파동이 되고 그 다음에 A, B, C 하나의 파동이 모여서 하나의 파동이 되니 그 구리학에서 이 하나의 파동 1번 파동도 역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분할 수 있고 또 1번 파동의 작은 1번 파동도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파동을 세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을 세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파동의 전반적인 크기로 봐서 이 커다란 파동의 크기를 1이라고 그럽시다. 이 1번 파동의 길이는 1, 2, 3, 4 하는 이 파동보다는 길 것이고 이 각각의 1, 2, 3 크기는 이 파동을 세분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보다는 클 것이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를 나눴을 때의 각각 예를 들어서 나누면은 그건 각각의 1, 2 파동보다는 길 것이다. 기간이 길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얼마나 커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달 그러니까 뭐 1년이 돼야 되고 한 주기가 이거는 한 달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일주일이 돼야 되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가 이 파동이 1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움직였다. 그러면 2번 파동도 비슷하게 한 달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1번 파동이 한 달 움직였는데 2번 파동은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번 파동은 1년 갈 수도 있고 4번 파동은 다시 2주 갈 수도 있고 5번 파동은 다시 다시 한 달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파동의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이 조정 파동은 길고 지루하다. 조정 파동은 길고도 지루하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조정 파동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충격 파동, 이 1번 파동과 3번 파동, 5번 파동이 충격 파동인데, 그죠? 충격 파동이 화끈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목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일목에는 어떤 이야기냐니까? 일목에는 상승세는, 그죠? 이게 좀 다른 이야기구나. 그래서, 다시 일목 이야기 아니고 그래서 파동을 이야기한다면 충격 파동이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이 뭔가 길고 오래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2번 파동이나 4번 파동이 조정 파동이 길고도 지루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조정 파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조정 파동이죠. 그죠? 또는 이 전체가 또 조정 파동이죠. 이 조정 파동은 이의 상승 파동, 충격 파동이 이 충격 파동인데, 충격 파동에 비해서 조정 파동이 어떻습니까? 길고 지루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길고 보다시피 길고 지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정 파동은 길고 지루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특정 파동이 길고 지루하게 특정 파동이 유난히 길어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 볼게요. 요 파동. 이 조정 파동이거든요. 그죠? 조정 파동이죠. 맞습니까? 이 조정 파동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을 끌었대요. 5년 이상. 이거나에 비해서 이가 전체적으로 조정 파동이 길고 지루하게 특정 파동이 길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이 한 달 이어졌다 그래가지고 앞에 3번 파동이 한 달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 4번 파동도 한 달이면 될 거다라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3번 파동이 한 달이 있다라면은 4번 파동은 1번 파동이 한 달이었다면 2번 파동은 앞에 충격 파동에 비해서 조정 파동은 충격 파동보다는 길 거야 라고 보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죠. 얼마나 길까요? 그건 몰라.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뭐 1.618배니 2.618배니 0.382배니 하고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억지고 그건 잘 안 맞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정 파동은 길고 지루하다, 재미없다. 지금 무슨 파동인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아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동이 이 파동이 뭐죠? 4죠, 4. 그죠? 4라고 보고 있죠. 자선 충격 파동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지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무섭다. 재미없죠?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면은 3회는 밀리고 4회는 밀리고 4회는 밀리고 4회는 밀리고 그렇죠? 오를 것 같으면 밀리고 오를 것 같으면 밀리고 3회 밀리고 이 보세요. 3회 밀리고 3회 밀리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 이게 지금 하락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3,300부터 출발 안 했잖아요. 6월 25일부터 출발했어. 1년 돼가네 1년. 1년 좀 멀었다만 아직 1년은 10개월 됐죠. 10개월. 그죠? 6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월달이니까 이제 6개월, 10개월 됐죠. 앞으로 2달만 더 있으면 이제 1년 돼 가는데, 아직도 이 꼴이, 아직도 이 꼴이지, 이 꼴. 아직도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무섭다 하는 말도 그런 말이고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했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따져보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 트렌드를 보니까, 미국 장을 보니까, 소위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트렌딩 마켓과 그게 아니고 재미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마켓, 소위 추세가 있는 마켓, 여기는 횡보하는 마켓의 경우를 비율을 보니까 이게 8대2의 비율이 돼요. 8대2. 이게, 이제 거꾸로 됐다. 거꾸로. 이게 2대8이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횡보하는 장이 훨씬 더 많더라.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왕창 오르고 지지부지부지고 확 오르고 지지부진 하고 또 팍 오르고 지지부진 하는 거죠. 이때 이런 것들이 횡보장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트렌딩 시장이 걸릴 때 이때 못 먹으면 딴 데서 이런 데서 재미없는 횡보장에서 100번 먹어봤자 말짱황이다. 화이다. 그러니까 트렌딩 시장에서 잡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럼 트렌딩 시장이 어찌 않어? 당장 내일부터 트렌딩 시장이 될지, 내일부터 수세가 팍 올라갈지, 아니면 여전히 기쁘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 그러니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물증을 보고 물증을 넘어뜨리면은 물증을 뭡니까? 소위 말해서 기준선을 건드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쓸데없이 이쯤이면 꼭지가 되겠지 하고 팔았다가 낭패 보지 마라. 우리가 계속 제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예컨대 제가 JYP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JYP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엔터 관련주들 다 별별 없어요. 예를 들어 SM 빠졌죠. SM 그죠? YG 빠졌죠. 이제 올랐습니다만, 이게 이미 기준선 밑으로 한참 내려왔잖아요. 종가 대비해서 올랐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YG, 하이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기준선 무너졌으니까 안타깝지만, 일부 팔이 안 되지 않겠냐 했던 그대로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이브, YG, SM을 꼴을 보니까 별별 없네. 그래서 JYP도 팔아야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죠? 오늘, 다른 놈들은 별별 없지만, JYP는 2,100원이나 3% 이상 급등했잖아요. 맞습니까? JYP가 왜 올랐나요? 특별하게 뉴스가 있나요? 있겠지. 근데 우리 같은 차트제이들은 그건 모르겠고, JYP는 팔라 안 그랬잖아. 일목에서 아무도 팔라 안 그랬고, 우리가 64,400원에 꼭지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트렌딩 하는 종목이니까 버텨. 그래야 이런 종목을 샀다면 이만큼 수익을 내면서도 let profit learn 되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되는 거냐?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SM도 사보고 YG도 사보고 하이브도 사보는데 안 될 수도 있죠. 하이브, BTS는 떠들어 샀더라도 군대 안 가니 하더라도 맛이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군대하고 관계없는 JYP는 더 좋지만 하이브는 오히려 가고 있으니 얘는 팔아야 안 되겠냐는 거죠. 왜 틀렸다가 아니고 이런 종목도 구름받고 나간 종목을 JYP도 사고 하이브도 사고 SM도 사고 다 샀는데 그 중에서 한 놈이라도 올라간 놈을 제대로 걸리면은 근무하는 악착같이 기다려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내고 대신에 똑같이 올라갈 것 같았다가 중간에 꺾기로 넘은 재빨리 팔아가지고 얘는 포트폴리오 잊어버리고 이 돈 가지고 계속 막 달리는 놈에다가 더 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얘가 계속 가다가 얘 조금 이래 비실거리다가요. 예? 비실거리다가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팔고 나면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우리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현 상태에서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나 그 경우로 봐서 얘가 기준선 밑으로 무너뜨리니까 되게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크더라 이거죠. 크더라. 요새 야구합니다마는 4번 타자야. 그죠? 이때까지 얘 보니까 4번 타자 이승엽이야. 이승엽이 나왔다는 홈런 칩니까? 응? 이승엽이가 나왔다면 홈런 치냐? 아니라고. 이승엽이 치다 그러면 히트인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얘는 확률이 높잖아. 그렇잖아요. 반면에 이승엽이 말고 9번 타자가 나왔어. 그럼 얘는 확률이 낮으니까 얘한테서 홈런이나 안타를 기대하지는 않죠. 그죠? 확률에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 들어가면 얘는 팔아라. 이게 바로 추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트렌딩 하는 종목을 잡으면은 뭡니까? 끝까지 가져가라. 그런 여러 가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고 빨리 팔고 억울하지만 신경질 나지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뭡니까? 다른 돈을 트렌딩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숨 돌리고요. 우리가 엔터주를 얼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숨 돌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해야 되나요? JYP 말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받으려는데요. 예, 덴티움. 요새 덴티움 그런 종목이 있어요.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재미로.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완전히 마시가면서 덴티움이며 이런 소위 임플란트 관련주들, 이게 조금 힘을 내고 있네. 예, 덴티움. 예, 포스코 케미칼, 덴티움, 뭐 이런 종목들 나오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다른 종목 궁금하시면 그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잠시 숨 돌리고 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 하나 몇 발에 틀겠습니다. 잠시만요.